문제 5. 음, 인코텀즈 2020의 특징. 인코텀즈 2020의 개정. 음, 인코텀즈의 기초. 1. 인코텀즈의 의의. 2.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의 이견을 없애기 위하여 ICC에서 1936년 문제 5번입니다. ICC에서 1936년에 제정한 규칙으로 어, 정형 거래 조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임. 2번 1953년, 67년, 76년, 80년, 90년, 00년, 2010년, 2019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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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 2020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 인코텀즈 2020의 구성. 1. 소개문. 인스트럭션을 통해 인코텀즈의 역할 및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 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인도, 위험 및 비용 등 국제매매 규칙 등에 관한 관계, 국제매매 규칙 등과의 관계, 올바른 사용법, 조항의 순서, 기존 인코텀즈 2010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함. 2. 11개의 규칙을 11개의 규칙을 1.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7개의 규칙과 2번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4개의 규칙으로 나누고 규칙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ion 노트를 통해 통해 각 규칙이 어떤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위험의 이전 시기 및 비용 분담 등을 설명함. 3. 개별 규칙들은 매도인의 의무를 A1에서 A10으로, 매수인의 의무를 B1에서 B10으로 각각 규정하고, 양자의 의무를 A10, B10으로 서로 대비시켜 당사자의 의무를 거울처럼 존재하도록 배치하고 있음. 보면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조항 순서의 변경 표로 보면 A1, B1는 보면 뭐 그냥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으로) 보면 되고 이제 2020만 보면 됩니다. 이제 A2, B2는 delivery, taking delivery에서 2020은 인도의 수령, A3, B3는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A4, B4는 carriage, 운송, A5, B5는 보험, A6, B6는 deliver, transport document에서 인도 운송 서류, A6, B6, A7, B7은 export, import clearance, 수출, 수입 통관, A7, A7, B, A A8, B8은 체킹, 패킹, 마킹에서 점검, 포장, 하인의 표시. A9, B9은 allocation of cost에서 비용의 분담. A10, B10은 notice에서 통지로 나타납니다. 1번 인코톤즈 2020의 소개문. 1. 개요. 1. 소개문. 인스트럭션의 목적. 1. 인코텀즈 2020 규칙이 무슨 역할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 2. 인코텀즈 규칙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및 인코텀즈 규칙과 계약 사이들의 관계. 3. 어떻게 당해 매매 계약을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선택할지를 설명하는 것. 4번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주요한 변경 사항들을 기술하는 것.
이 인코텀즈 인스트럭션의 구조. 인코텀즈 규칙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10개가 있습니다. 총 구조. 이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지. 3번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지. 4번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인도, 위험 및 비용. 5번 인코텀즈 2020 규칙과 운송인. 6번 매매 계약 규칙, 매매 계약 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7번 11개의 인코텀즈 2020 규칙을 올바른 사용법. 8번 인코텀즈 2020 규칙 내 조항의 순서. 9번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10번 인코텀즈 규칙 변용 시 유의점. 보고 2번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역할과 보면 이제 인코텀즈 2020의 규칙의 역할과 하지 않는 역할 1, 2번을 나타내는 거죠. 1번 개요. 물품 매매 계약상 기업 간 거래 간행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 조건을 설명함. A1, B1 등의 번호가 붙은 10개의 조항을 통해 다루며 A와 B 조항은 각각 매수인의 의무를 지칭함. 2. 인코텀즈의 주요 역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매도인은 어디서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위험은 어디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운송 비용, 포장 비용, 적재 또는 양화 비용 및 점검 또는 보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어, 3.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 1. 인코텀즈 자체는 매매 계약이 아니며 매매 계약을 대체하지도 않음. 또한 모든 종류의 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을 반영하도록 모든 종류의 물품에 관한 거래 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어 있음. 2. 매매 계약의 존부, 성상, 대금 지급, 구제 수단, 의무 이행의 지체 및 위반의 효과, 관세 부과 및 수출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이행 가혹, 지식재산권, 재산권, 분쟁 해결, 소유권, 물건의 이전을 다루지는 않는. 3번 인코텀즈 규칙은 이미 존재하는 매매 계약에 편입되는 때 그 매매 계약의 일부가 될 뿐이며 매매 계약의 준거법을 정하지도 않음. 3. 어떻게 인코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는가? 1. 가장 안전한 표시 방법. 예를 들면 CIF 샹하이 인코텀즈 2020 또는 DAP 넘버 123 ABC 스트리트 임포트랜드 인코텀즈 2020 연도를 빠뜨리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판사 또는 중재인이 어떠한 버전의 인코텀즈 규칙이 계약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 2. 인코텀즈 규칙의 기명 장소의 중요성. 1. C 규칙을 제외한 모든 인코텀즈 규칙에서 그러한 장소는 물품이 어디서 인도되는지, 즉 위험이 어디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를 표시함. 2. D 규칙의 지정 장소는 인도 장소이자 목적지이고 매도인은 그 지점까지 운송을 마련하여야 함. 3. C 규칙의 지정 장소는 매도인이 그 운송을 마련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여야 하는 물품 운송의 목적지이지만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아님. 4. 선적항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하는 FOB 매매는 매수인이 물품의 선적과 운송을 위하여 어디서 매도인에게 선박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불확실한 점을 남기며 지정 목적지가 불명확한 CPT 계약은 운송 계약의 목적 지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의문을 남김. 5번 최상의 방법은 선택된 인코텀즈 규칙에서 음, 해당되는 항구나 장소 또는 지점의 지리적 위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인코텀즈 2020 규칙을 매매 계약에 편입할 때 상표 표지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4번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인도 위험 및 비용 1. 인도 장소 1. 지정 장소나 지정 항구는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작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함. 2. 그 장소는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다루어지는 다뤄지는 다뤄지는 장소나 항구 또는 인도 장소가 되거나 매도인이 마련하여야 하는 물품 운송의 목적지나 목적항이 되고 D 규칙의 경우에는 양자 모두가 됨. 2.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1.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A3가 위험의 이전이죠. A3 하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장소를 확정함. 이 매도인은 이러한 장소와 항구에서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하며 매수인은 그 지점을 지난 뒤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함. 3.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A9 비용의 분담 비용의 분담 A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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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장소나 인도 항구는 A9 비용의 분담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비용을 할당하는 기준점을 확정함. 음, 3. 극단적 그룹과 중간적 그룹 네 가지의 전통적인 인코텀즈 규칙 그룹 1. 극단적 그룹 어, 어, 1. 인코텀즈 2010 전의 인코텀즈 버전들에서는 전통적으로 개별 규칙들이 E, F, C, D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분류 방법은 아직도 인도 지점을 이해하는 데 유익함. 2번 EXW에서 지점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로 합의된 지점이고 목적지는 어느 곳이든 무방하며 운송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이 이전함. 3번 D 규칙의 인도 지점은 매도인이나 그의 운송인이 운송할 물품이 목적지와 동일하며 운송 과정의 막바지에 이르러 위험이 이전함. 4번 EXW와 DDP 규칙은 국제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에 포함되지만 국제 계약에서는 이러한 한 두 가지를 대체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하며 EXW의 경우에는 FCA 규칙, DDP의 규칙에는 DAP나 DPU 규칙임. 2번 중간적인 그룹, 1번 7개의 F 규칙 및 C 규칙에서 인도 장소는 매도인 쪽에 있으며 이러한 규칙을 사용하는 매매를 흔히 선적 매매, 쉬먼트 세일즈라고 함. 2번 F 그룹과 C 그룹에서 위험은 주된 운송을 위한 매도인의 끝단에서 이전하며 매도인은 매도인은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됨. 3번
F 규칙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며 C 규칙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함. 4번 C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CIF 폴트 오브 다리엔 또는 CIP 일랜드 시티 오브 션양 이 곧 그러한 목적지인 그 장소는 그 장소는 인도 장소가 아니며 인도 장소로 되지도 않음. 인도가 아니고 목적지. 음, 5번 위험은 인도 장소에서 이전하나 그 전에 운송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였어야 하며 매도인이 체결하였어야 하며 아니면 아닌 거지. 매도인이 체결하였어야 하며 따라서 C 규칙에서 인도지와 목적지가 반드시 동일한 곳이 아님. 5번 인코텀지 2020 규칙과 운송인 1번 F 규칙과 C 규칙에서 끓을 선박의 뭐지 선박의 C 규칙에서는 이건 뭐지 뭐뭐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함에 둠으로써 물품물이네 물품물 음, 선박에 적재하거나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된 지점이 확정되며 이 지점에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함. 이 당사자들이 FCA로 계약한 경우 관련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며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에서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인도 장소나 인도 지점을 가급적으로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3번 CPT와 CIP의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함. 이 단계에서 매수인은 최초 운송인이 최초 운송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교부의 최초 시점부터 물품의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종결됨. 4.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구제 수단을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구제 수단을 갖기도 하는데 만약 최초의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 계약 물품을 지정 목적항까지 통 운송을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이러한 견해에서 F4는 F4는 운송입니다. F4는 운송. 이러한 견해에서 F4 운송하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조금 애매하네. 그럼에도 4번 그럼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구제 수단을 갖기도 하는데 만약 최초 운송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상 물품을 지정 목적간까지 통 운송을 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매도인은 이러한 견해에서 F4 운송하에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거지. 6번 매매 계약 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과의 관계. 1번 인코텀지 규칙은 그러한 다른 계약들의 일부를 이루지 않으며 계약에 편입되는 경우에 매매 계약의 단지 일정한 국면에 적용되고 이를 규율함. 2번 운송과 운송수단 운송과 운송서류에 관한 인코텀지 규칙의 규정 또는 부보에 관한 규정은 관련된 해당 운송인이나 보험자 또는 어떤 은행을 구속하지 않은 3. 운송인은 인코텀즈 규칙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발행할 운송인은 인코텀즈 규칙에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발행할 의무가 없으며 음, 음, 음. 보험자는 인코텀즈 규칙과 일치하는 보험증권이 아니라 그 보험을 구매한 보험증권이 아니라 그의 보험을 구매한 자와 합의한 수준과
조건을 갖춘 보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 은행은 매매 계약 조건이 아니라 오직 신용장상의 서류적 조건을 주목함. 4.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계약 네트워크상 다른 부분들이 해당되는 경우 인코텀츠 2020 규칙과 일치하도록 노력하게 됨. 7번 11개의 인코텀즈 2020 규칙. 1번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도입된 기본 분류법, 즉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규칙과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유지되었으며, 이는 매매 계약에 사용된 운송수단에 맞는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임. 2번 해상 인코텀즈 규칙. 해상 인코텀즈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항구에서 선박에 적지 않은 FAS는 선측 의 경우에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함. 3번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은 1번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는 지점, 또는 2번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지점, 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지점, 또는 위 3의 A 지점과 B 지점 모두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음. 4.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당해 계약의 종류에 맞지 않는 규칙이 선택되는 것임. 내륙의 어떤 지점에서 내륙의 어떤 지점을 지정하는 FOB 매매 계약, FOB 에어포트 또는 FOB 웨어하우스는 옳지 않음. 또한 매수인은 매수인 국가의 내륙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 물품이 운송되도록 기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해양항구 시폴트를 지정하는 CIF 매매 계약은 옳지 않음. 5. 잘못된 인코텀즈 규칙을 종종 오용하게 되는 이유는 인코텀즈 규칙이 종종 전적으로 가격 지표라고 오해되기 때문임. 인코텀즈 규칙은 전적인 가격 지표가 아니며 주요한 가격 지표도 아님. 8번 인코텀즈 2020 규칙 내 조항의 순서. 1번 각 규칙에 규정된 10개의 모든 A, B 조항이 다 중요하나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며, 개별 규칙 내의 10개 조항이 내부적 순서는 철저하게 변경되었음. 2번 A1, 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 제공, 대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 조항과 위험이 전 조항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로 각각 옮겼음. 그 이후 1. 부수적 계약들 A4, B4 및 A5, B5 운송 및 보험. 2번 운송 서류 A6, B6. 3번 수출 수입 통관 A7, B7. 4번 포장 A8, B8. 5번 비용 A9, B9. 6번 통지 A10, B10으로 구성됨. 3번 인코텀즈 2020에서 는 11개의 인코텀즈 규칙들을 배열하는 전통적 체계와 10개의 조항들을 조항 제목별로 편제하는 새로운 수평적 체계를 함께 출간함. 이러한 수평적 편제 방법은 거래 당사자들이 상거래상의 여건에 가장 적절한 규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9번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차이점. 1. 인코텀즈 2020 규칙은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음. 1. 음, 본속 의무 인스트럭션의 올바른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을 더욱 강조하는 것. 2번 매매 계약과 부수 계약 사이의 구분과 연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3번 각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기존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개선하여 현재의 설명문을 제시하는 것. 4번 개별 인코텀즈 규칙 내에서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여 인도와 위험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 2번 검증 총중량 VGM 관련 인코텀즈 2020의 명시 보류. 1번 국제회사 인명안전연합 국제회사 인명안전연합 솔라스 하의 규정 2에서 컨테이너 선적의 경우에 송화인에게 적입 완료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하고 음, 음, 그의 빈 컨테이너의 중량을 합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2번 이 측량 방법 이 측량 작업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불이행은 적재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서는 누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지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VGM에 관한 의무와 비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인코텀즈 2020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음. 3번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과 인코텀즈 FCA 규칙. 1번 FCA 매매에서 해상 운송을 사용하는 경우 매수인 특히 신용장 개설 시에 본선 적재 보기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는 선화증권, 선적 선화증권 혹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필요할 수도 있음. 2번 FCA 건 규칙의 물품 인도는 본선 적재 전에 완료되지만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후에 비로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 이에 FCA A6, B6 운송 서류에서 본선 적재 보기가 있는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A6에서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 서류를 발행 A6에서는 매수인이 B6에 따라 매도인에게 운송 서류를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번 비용 어디서 규정할 것인가? 1.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비용은 각 인코텀즈 규칙의 A9, B9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해 인코텀즈 규칙상의 분담 비용을 모두 열가. 2. 그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한 알림표 원스타 리스트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해 인코텀즈 규칙상 자신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한 곳에서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5. CIF와 CIP 간 보험 수준의 차별화.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 CIF 및 CIP의 A3 위험이죠. A3에서 위험 이전에서
매도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협회 적하 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의 시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 담보 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할 의무를 부과하였음. 음,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이 있었으며 초안 그룹 내외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쳐 CIF 규칙과 CIP 규칙에서 최소 부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기로 결정되었음. 3번 CIF 규칙은 1차 상품의 해상 무역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CIF 규칙에서는 협회의 적하약관 C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다만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부부를 할 수 있고 CIP 규칙은 협회 적과 약관의 음, 어, 어, A 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원한다면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보를 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음, 음. 6번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1번 인코텀즈 2010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되어야 하는 경우 제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었음. 2번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물품이 상황에 따라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3. D 규칙에서 매도인이 운송을 제3자에게 아웃소싱하지 않고 즉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게 할 수 있으며 FCA 규칙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나아가 자신의 영업 군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단, 차량, 운송물을 사용할 수 있음. 7번 DAT에서 DPU로 명칭 변경. 1번 인코텀즈 2020 규칙에서 DAT와 DAP의 두 가지를 변경하여 두 규칙의 등장 순서 두 규칙의 등장 순서가 바뀌어 양화 전에 인도가 일어나는 DAP가 이제는 DAT 앞에 옴. 2번 DAT 규칙의 명칭을 DPU로 변경하고 이는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어떤 장소이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으나 목적지가 터미널에 있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양화가 가능한 장소인지를 꼭 확인해야 함. 8번 운송 및 비용 조항 보안 관련 의무 삽입. 1번 인코텀즈 2010 규칙은 보안 관련 우려가 널리 확산된 후 시행된 최초의 개정이었음. 2번 이제 보안 관련 의무의 명시적 할당이 A4 운송과 A4 운송과 A7 수출 통관에 A4 운송과 A7 수출 통관에 추가되었으며 그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비용 조항인 A9, B9 비용 분담에 규정되어 있음. 9번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1번 인코텀즈 20000 규칙의 전문 프리엄블의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사용자 지침 가이드 노트를 지나 이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ory note for user로 이 되었음. 이 설명문은 각 규칙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위험은 언제 이전되는지,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비용 분담은 어떠한지 와 같은 개별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기초를 설명함. 3번 설명문의 목적은 사용자들이
당해 거래 사용자들이 당해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는 것과 어, 음,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고, 인코텀즈 2020 규칙 전반을 관통하는 보다 기초적인 쟁점들에 관한 지침에 관하여 보다 일반적으로 본 소개문을 참조할 수 있음. 10번 인코텀즈 규칙 변용 시의 유의점. 1. 때때로 당사자들은 인코텀즈 규칙을 조금 고쳐서 사용하기를 원하며 인코텀즈 2020 규칙은 그러한 변경을 금지하지는 않나 그렇게 사용하는데 위험이 따름 의외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함. 2번 인코텀즈 2020 규칙상의 비용 분담을 계약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지점까지도 위험이 이전 지점, 비용 분담 지점과 위험 이전 지점까지도 바꾸기로 의도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기술하여야 함. 마지막 1. 인코텀즈의 문제점 1. 명시적 중거문헌 필요 인코텀즈는 인코텀즈는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라 규범이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니라 규칙이지 국제무역거래의 통일 규칙이기에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을 인코텀즈에 따라 해석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를 구속함. 2번 최소한의 해석 기준 제공. 인코텀즈는 매매 계약 인코텀즈는 매매 당사자가 임의로 무역 계약 시 채택할 수 있도록 무역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해석 기준을 통일하여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운송 계약이나 보험 계약 내용까지 포괄하지는 않음. 3번 당사자 간 특별 규정의 우선 인코텀즈의 적용에 관하여 개별 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는 인코텀즈보다 우선 적용. 4번 소유권 및 계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 부재. 어, 인코, 인코텀즈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이전, 계약의 위반과 어떤 상황에서의 책임의 면책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위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전혀 다루지 않음. 문제 6. 인코텀즈 2020 실무 적용상의 유의점. 1번 중거 문헌의 삽입. 인코텀즈는 어디까지나 임의 규정이니까 인코텀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서상의 중거 문헌을 삽입해야 한다. 2번 기타 종속 계약에 대한 중거법 합의. 인코텀즈는 주 계약인 매매 계약에만 인코텀즈는 주 계약인 매매 계약에만 적용이 됨으로써 매매 계약에 부수되는 운송, 보험, 금융계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거법을 합의해야 한다. 3번 관례, 관행, 관습이지. 관례, 관행, 관습. 3번 관례 참조 조항으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야 함. 매매 계약서상 매매 계약서상 별도 적절한 조항을 두어 어느 정도까지는 항구나 특정 거래의 관습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례를 참조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번 운송 방식에 적합한 거래 조건의 선택.
인코텀지에서 규정한 11가지 거래 조건 중 가장 적합한 운송 방식을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정해야 한다. 5번 거래 조건에 상응하는 운송 서류의 요구. 거래 조건 및 운송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운송 서류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번 추가 조건부 추가 조건부 거래 조건의 사용 시 위험과 비용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각 거래 조건에서 EXW loaded, FOB stored, FOB stored and trimmed. 이제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등과 같은 추가 조건을 사용할 경우 이거 EXW만 예를 들면 되겠다. 경우 위험과 비용의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 두어야 한다. 7. 시의 조건 위험의 이전 시의 조건의 위험의 이전 시점과 비용의 분기점의 유의. EFD 조건은 위험의 이전 시점과 비용의 분기 시점이 비용의 분기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C 조건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8번 의무 없음이라는 표현의 유의.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의 직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무 없음은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당의 직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제 7. FOB 계약. 서론. 인코텀지 2020의 EFCD 조건에 대하여 대강 설명할 것. 서론은 이 FOB 계약의 특징. 1. 현실적인 인도.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지정한 운송인에게 현실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시켜 계약을 이행한다. 2번 선적지 인도. 선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조건이다. 예를 들면 FOB 부산이라고 하면 선적지가 부산이며 부산에서 인도가 이행되며 위험과 비용이 이전된다. 3번 본선 인도. 인코턴즈 상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적재시가 나겠지. 본선의 적재시에 인도가 된다고 규정하되 항구의 관습에 따르도록 노력하며 본선 인도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4번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으로서의 역할. CIF 조건과는 달리 인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CIF 조건과는 달리 인도의 분기점과 비용의 분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도 조건과 가격 조건으로의 역할을 한다. 3번 FOB 계약의 법리. 1번 점유권의 이전.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해당 선박의 적재시에 매도인은 인도하게 되는데 이때 점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된다. 즉 물품의 인도와 점유권의 이전이 동일시되는 개념이다. 2번 소유권의 이전. 일반적인 경우 소유권의 이전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 조건의 관계가 있으므로 물품 인도 시에 소유권이 이전된다. 2번 화한 특약부 FOB 계약에서의 처분권 유보. 소유권은 매도인이 대금 지급 시까지 유보하지만 대금이 지급되며 선적시로부터 소급되어 이전된다는 것이다. 통설. 화한특약부 FOB 계약에서의 처분권 유보. 3번 위험의 이전. 선적지의 소유권과 위험이 함께 이전된다.
단 화한특약부 FOB 계약 조건에서는 소유권과 위험을 분리하여 함께 이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즉 선적 시에는 위험만 이전하게 된다. 4번 FOB 계약의 다양성. 1번 영국의 FOB, 1번 고유의 FOB와 국내 거래. 고유의 FOB 조건에서 본선 수배의 의무가 없고 오직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만 하면 되었다. 고유의 의무에서는 매도인은 수출 의무가 아닌 인도 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며 수출상과 송화인은 매수인이다. 고유의 FOB 조건 고유의 FOB 조건은 영국 내의 제조업자 매도인과 영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는 수출업자 매수인 간에 체결되는 국내 거래이다. 2번 수출 FOB와 수출 거래. 영국상의 FOB입니다. 수출 FOB와 수출 거래. 멀리 떨어져 있는 수입업자 매수인에게 수출 허가의 취득과 통관 수속의 수행을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고 본선의 선봉 예약도 선적지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도인이 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영국 내의 수출업자 매도인과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매수인 간에는 수출 FOB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 매도인이 수출허가의 취득 및 통관 수속의 수행과 선봉 예약 등을 하는 수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즉 인코텀즈 인코텀즈 2020이라 하면 되겠다. 인코텀즈 2020의 FOB 조건과 유사한 개념인 것이다. 수출 FOB 수출 거래. 2번 미국의 FOB. 1번 개정 미국 무역의 정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 Definitions 1941상의 FOB. 1번 RAFTD 상의 이제 아까 미국 개정 미국 무역 정의 그 약자입니다. RAFTD 상의 FOB 발전 과정. FOB 계약을 중심으로 한 거래 조건은 해상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인접 국가의 거래에서 선박을 사용하지 않고 육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거래 조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FOB 조건에 대한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1919년 FOB에 관한 인디하우스 규칙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 후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수입업자의 불만과 20년간의 미국의 세계 수입업자의 불만과 20년간 미국이 세계 무역의 주도적 입장에 섬에 따라 1941년 RAFTD가 제정되었다. 개정 미국 무역 정의. 2번 RAFTD 상의 6가지 FOB 조건. RAFTD 상의 거래 조건은 EX 포인트 오브 오리진 EX, FOB, FAS, CNF, CIF, X토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FOB 조건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다시 나누어진다. A. FOB 지정국 내 발송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
지정국 내 발송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의 의 본선 인도 조건. B. FOB는 지정국 내 발송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의 본선 인도 조건 플러스 지정 수출지까지의 운임 성급. C. FOB는 지정국 내 발송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의 본선 인도 조건 플러스 지정 수출지까지의 운임 공제. D는 FOB 지정 수출지에서 지정국 내 운송인에게의 반입 인도 조건. E는 FOB 베슬은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 인도 조건. F는 FFOB는 수입국 내 지점에서 반입 인도 조건. B 조건에서 B 조건에서 A 조건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지정된 선적항까지 운임이 선 지급된다. 이 조건은 현행 FOB 현행 인코텀스 FOB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석되며 F 조건은 조건은 FOB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 거래 조건이 아니라 양육지 가격 조건이 있고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며 인코텀즈 D와 유사하다. 2번 미국 통일상법전 UCC상의 FOB. UCC상의 거래 조건 FOB, FAS, FOB, FAS, CNF, CIF, X10 조건 등이 있는데 FOB 조건은 적출지 매매 조건인 FOB 플레이스 오브 시먼트, FOB 베스, FOB 카, FOB 아들 비클이 있으며 양육지 매매 조건인 FOB 플레이스 오브 데스티네이션 조건이 있다. 3번 인코텀즈상의 FOB. 문제 1번 목차 2-3 참조. 1번 전문. 1번 전문. 2번 인도 및 위험의 이전 봐야 되고 3번 비용의 분기. 4번 당사자의 기타 의무 생략 가능. 4번 인코텀즈상의 FOB 대 RAFTD상의 FOB 베슬. 보면 1번 수출청관 인코텀즈상의 FOB는 매도인의 의무, RAFTD상의 FOB 베슬은 매수인 수출통관은 매수인의 의무고 매도인의 협조 의무. 2번 인도 이꼬르 위험 이꼬르 비용. 인코텀즈상의 FOB는 본선 적재 시 이거는 뭐 이제 틀린 건 아니겠죠. RAFTD상의 FOB 베슬도 본선 적재 완료 시. 3번 운송계약. 인코텀상의 FOB는 매수인의 의무. RAFTD상의 FOB 베슬은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가능. 4번 운송서류의 제공. 인도 증명 제공 MR이나 매수인의 요청 시 매수인의 요청 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운송 서류.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매수인의 요청 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운송 서류 제공 가능. RAFTD 상의 FOB 베슬은 본선 수치증 및 산하증권의 매도인 제공 의무. 5번 FOB 계약의 문제점. 1번 복합 운송 적용 시 문제점 및 대책. 1번 문제점. 1. 위험 부담 공백. FOB 계약에서 매도인이 본선 적재 시라고 하는 게 낫겠지. 본선 적재 시까지 부담하지만
복합 운송 적용 시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나면 어, 본선 적재 시까지 음, 본선 적재 시까지 그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2번 위험 부담의 공백에 따른 적하보험의 담보 구간 문제. 어, 본선 적재 시까지 본선 적재 시까지 피보험 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다. 음, 음, 그런데 복합 운송 적용 시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이 복합 운송 적용 시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이 매수인의 수탁자로 물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운송인이 인수 후 본선 적재 시까지 피보험 이익은 사실상 매수인에게 있다. 음, 음. 3번 복합 운송 증권은 형식의 복합 운송 증권의 형식이 수치식이라는 점. 복합 운송 적용 시 이건 근데 복합 운송 안 되는데 왜 자꾸 복합 운송 적용 시 문제점이네. 음, 음. 복합 운송 적용 시 수치식 선화증권이 발행되는데 수치식 선화증권은 본선 적재에 대한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FOB 계약의 운송서류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4번 가격 조건의 불일치. FOB 계약은 물품의 이용과 비용이 물품 적재 시에 본선 적재 시에 본선 적재 시에 동시에 이전되는 단일 가격 조건이다. 그러나 복합 운송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물품이 인도하고 그곳에서 음, 본선 적재 시까지 비용을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 대체 1. FOB 조건과 매수인의 추가 의무로 수출국 내륙의 지정 장소에서 수령하는 특약을 체결한다. 목차 1-1 참조. 2번 매도인이 수치식 선화증권으로도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특약을 체결한다. 목차 1-3 참조. 음, 3. FB 조건에서 매도인의 추가 의무로 매도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목차 1-1의 1 참조.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추가적인 업무로 선복을 수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하는 특약을 체결한다. 목차 1-2, 4 참조. 2번 해상 운송 계약상의 문제점. FOB 조건에서 해상 운송 계약 체결 의무는 매수인이 진다. 실무상으로 매수인이 선복 예약을 직접 하는 경우는 음, 드물며 선사 지정 정도에 그치고 선박의 지정 및 해상 운송 계약의 매도인에게 선박의 지정 및 해상 운송 계약은 매도인에게 위임하는 특약이 행하여지는 것이 현재의 상관행이다.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는 보자. 3번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 시기의 문제. 1. 소유권 이전 시기의 문제. 현실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금 회수의 목적상 대금 회수의 목적상 선화증권을 지시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선화증권의 발행 방법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 인도라는
현실 인도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화증권이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될 때에 위험의 이전 시기 적법하게 인도될 때에 위험의 이전 시기와 일치시켜야 선적시로 소급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뭔 말이야? 음,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실 인도라는 조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화증권이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될 때에 위험의 이전 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선적시로 소급한다는 설이 유력하다. 2번 위험의 이전 시기 관련 문제. 적재가 1회로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지만 2회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 선적분마다 위험이 이전되는지 매 선적분마다 위험이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전량이 선적이 완료된 때 위험이 매 선적이겠지. 아니면 전량이 선적이 완료된 때 위험이 이전하는지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옛날 거라서 그냥 한번 참고만 하자. 그 다음에 결론.